주식이 잘 안 되는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뭔가가 부족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경우에 뭔가가 과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넘치면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적용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과한지, 습관 교정을 함에 있어서 좀 힘을 빼고 덜어내는 쪽으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5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습관은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를 교정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종목 수가 많다 적다의 기준이 좀 주관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종목 수 자체가 너무 많아지는 사람들, 그것도 정말 잘해서 하나의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 수 많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래서 이거를 1번으로 먼저 교정해야 되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종목 수가 많으면 또 나름 장점은 있잖아요. 뭐 안정감을 느끼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 개 들고 있으면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분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바꿔야 되는 습관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단점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종목이 일단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자체를 시의적절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종목이 추가되고 그것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경험치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죠. 일단 첫 번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웬만큼 많아도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자금을 이제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분산은 필요한데 그 분산이 50종목, 100종목이다.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할 건데, 거기서 효율을 어떻게 뽑아낼 건데, 이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답이 없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시노펙스가 좋아 보여서 사. 그리고 물리거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다음에 다른 거 좋아 보이면 사.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이런 모습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종목이 그냥 많다는 거는 사실 어떤 전략적인 형태로 잘 운영하면은 제가 볼 땐 그 자체로 장단점이 있는 거지 되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좋은 형태로 종목을 늘리는 거고, 그게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종목의 마침표, 끝매짐, 전략 매도, 이건데요. 전략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샀든 간에 지금 굉장한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안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더 올라갈까봐. 그러면은 나왔던 수익을 다 뱉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요런 부분들, 이거 역시도 반대의 입장에서는 추세 추종이라고 하죠. 가는 종목은 끝까지 홀딩해서 크게 먹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종목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하는 형태랑 분명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세 추종이나 이런 식으로 크게 먹는 행동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끝내주는 포인트는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절 포인트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올라가고 있을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 지켜봐도 됩니다. 하지만 흐름이 꺾이거나 이럴 때 아쉬움 때문에 홀딩하면서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투자한 종목의 끝을 낼 줄 알아야 된다. 반대로 끝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 좋아서 너무 유리해서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정말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거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맺고 끊고 이런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맺고 끊는 게 안 되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종목 끌고 가다가 새로운 종목 눈에 들어오고 새 종목 하면서 또 종목이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5종목 하고 있었는데 한 1, 2년 지나면 50종목, 100종목 들게 되고, 결국은 1번의 문제는 2번에서 비롯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세 번째를 이야기하면은 잡매매입니다. 요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간단한 예인데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작했는데 주가 흐름이 원치 않게 흘렀어. 누군가는 그러니까 손절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손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거를 관리하면서 컨트롤한다 하면서 이 박스에서 따지고 보면 마른 파동이죠. 이 정도면 근데 완전히 마른 파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900원에서 2,950원, 60원 이렇게 하게 되면 1, 2% 정도 파동 안에서 막 이 안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의욕이 너무 과해서 잡매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파동에서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깔끔하게 해주면 너무 좋죠. 예를 들면은 이런 데서 확실하게 사주고, 이런 데서 확실하게 비중 덜어주고, 사주고 덜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사주고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른 파동이지만 벌써 한 3번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매매가 자잘해집니다. 자잘할 만한 큰 파동 아니면 수급이 확 붙었을 때 매매 나오는 것처럼 바이앤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계속 사고, 그러면서 팔기도 계속 팔어, 그러면서 계속 사고, 막 이러면서 진짜 살 한 점까지 다 발라먹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어니스트님 실전 매매 영상 봤더니 잡매매가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따라하다가 더 이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간단한데 저의 명확한 기준은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살려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20% 팔려고 했어. 근데 20%를 한 번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이 20%를 분할을 했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바이가 좌우로 퍼져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도는 뭐 깔끔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이제 좀 지적하거나 교정해야 되는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비중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다소 환자처럼 그냥 계속 매매하면서 평단은 낮췄을지 몰라도 여기서 그냥 이 어느 때 손절했어도 오히려 손실이 적은 상태, 이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진짜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습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락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소 매매 습관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불타기 상황이라던가 수익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익 극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하락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중요한 4번째는 이런 거 같아요.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요 상황이 온 거예요. 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장 초반이나 뭐 그럴 때는 여기서 분명히 시작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마지막에 특정 시점부터 양봉 나오고 나서 일봉상 양봉이었다가 어느 시간대부터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자, 트레이딩이나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포착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럴 때 마침 휴가나 연차였어, 아니면 재택근무였어. 그래서 뭐 할까 보다가 이게 가장 핫한 것 같아서 매매를 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했는데 단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음봉을 맞을 때 대응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비중 조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트레이딩으로 했는데, 나는 이거 이제 장기 투자 스윙으로 넘어가야지. 이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매매가 있습니다. 단타 쓰면서 스윙에 좋은 기술을 갖다 쓰고, 스윙하면서 단타에 좋은 기술을 갖다 쓰고, 매집하는 형태의 매매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에서 사용하는 걸 갖다 쓰고, 이게 저는 양날검 같아요. 되게 잘할 때 이거를 5번째에서 말할 건데, 적재적소에 신배분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세 지장 없게 하면은 괜찮은데 대체로 그냥 짬뽕탕이 됩니다. 섞어 쓰면은 거의 망하는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안 된다. 주식에 관련된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뭐 순절을 해야 된다, 뭐 때로는 견뎌야 된다, 이런 이제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논리들이 다 좋은 말로, 격언으로, 명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내 매매에다 적용시키면은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그게 그 요소들을 내가 하는 매매에 맞는 방향으로 재해석해서 넣으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말 그대로 짬뽕땅이 되는 수준으로 막 가져와서 넣으면은 이도저도 아닌 매매가 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왜 하냐라고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본인이 하는 매매가 불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그냥 좋은 거를 이것저것 가져와서 좀 완벽한 매매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너무 안일하게 해서 그런 거라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타 치다가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는 더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홀딩을 많이 한다던가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추세가 좋을 때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믿고서 안 팔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좀 받아들일 게 있고 내려놓을 게 있는데 하나도 내려놓기 싫은 거야. 단점을 다 극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좋은 논리 끌어다가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는 더 괜찮은 매매를 하고 있어라고 만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돼서 손실만 키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하고, 방금 전에 버디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 했는데, 장점을 다 끌어다 쓰게 되면은 장점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장점의 이면에 있는 단점들도 다 끌어오는 거거든요. 끌어오는 건 좋은데, 좋을 수 있죠. 좋은 생각으로 끌어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끌어다 쓰는 건 단점만 가져다가 끌어다 쓰게 되는 이 언밸런스가 결국엔 문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4번째 얘기했었던 걸 바로 뒤집는 모순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매집을 잘했다. 근데 이런 대파동을 만났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얘기했죠. 요 상황은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요 상황에서는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점을 섞어가지고 여기서 수익 극대화에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것도 여기서는 장기 투자하는 매집하는 형태의 매매를 하다가 여기선 갑자기 단타나 단기 트레이더들이 하는 트레이딩 매매를 하라고 하면은 이거 섞어 쓰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섞어 쓰는 걸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섞는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5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내가 잘하는 거를 중심으로 힘 배분을 합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가장 잘하더라.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 잘하는 스타일, 주력 매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매매를 기본 틀로 베이스로 삼아서 내가 잘하는 매매 안에서 조화롭게 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갔다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거를 토대로 힘 배분을 해서 힘은 항상 얘한테 무게중심은 다 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 이 매매를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힘을 다 줬겠죠. 이미 힘을 다 줬습니다. 거기서 요 상황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요거를 내가 이미 잘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활용할 때 대응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매매 자체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매매 자체가 바뀐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구나. 요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힘 배분, 무게중심, 나는 뭐를 중심으로 매매했는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잘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것도 이만큼 성과를 내야 되고 저것도 이만한 성과를 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보면 균일하게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뭐 타점이 균일해야 된다, 비슷한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랑 맞닿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계좌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비효율적인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나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다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가하다고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느낌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모든 매매들이 다 좀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 굴러가게 되는 거. 전환이 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힘 잔뜩 주고 있다가 여기서도 힘 잔뜩 주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힘 잔뜩 주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얘기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도 있었는데 균일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고 그 안에서 4번 같은 섞어서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그래도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었을 때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초기 비중을 채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돌파되는 상황까지 보면서 여기서 한 번에 초기 비중을 확실하게 잡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타일이죠. 자, 여기서는 시간을 조금 길게 들여서 확실하게 가격 이점 가지고 물량을 확실하게 큰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거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같은 종목인데 흔히 말하는 매수 타점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 다 달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애매하게 힘 배분 없이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기초 토대 이런 거 없이 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 검정색 화살표 친 데서 여기서 모아가야지 다행히 올랐으니까 모아가다가 못 모으고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애매하게 진짜로 여기서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 여기서 모아가는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감한 거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는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건 기본적으로 여러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과 되게 상충됨을 느낄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매매는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정말로 맞는 말이고요. 그거를 내가 가장 잘하는 매매로 조화롭게 중심을 잡고서 힘 배분을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5가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만한 얘기들인 것 같기도 할 거예요. 대부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는 아는데 안 고쳐지는 것들일 거예요. 다 변명거리는 있거든요. 나 이거 하려다가 저렇게 됐어. 저거 하려다가 이렇게 됐어. 더 중요한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그 행동을 하다가 나오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막 하나 둘
부각이 되고 잘못되면은 그럼 진짜 계좌가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될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오늘 저희가 말한 게 그냥 안전하게 하는 주식 이런 게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조금 무게중심을 더 봤으면 좋겠고, 그 때로는 뭐 4번이라던가 5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거니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또 영상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오늘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으니까 좀 주제의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언급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이랑 영상 설명란에 관련 영상 링크를 같이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랑 투자클럽 링크도 같이 안내해 놓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더 유익할 거예요. 그렇게 시간 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유튜브에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